여러분, 슬픔은 이기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지나갈 그 무언가가 살짝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전 초기에 받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셨나요? 야,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 질문이요,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네 주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와, 이게 어떻게 말 잘한다는 걸로 바뀌었나. 야, 이게 참, 그때는 저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조금 약간 부끄럽고 수치심도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막 하고 공부를 못할까? 그러니까 저 때는 공부 잘하는 애만 최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세상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말을 잘한다라기보다 말이 많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아, 김창옥은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참 말이 많아.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엄마한테 계속, 그 엄마가 밥 먹을 때 밥만 처먹어, 이 연병할 놈아. 복살하나 이 새끼야.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집에 달아날 복이 있어? 좀 이딴식. 분명히 뭔가 센스는 있는데 숟가락으로 쳐맞을 그런 스피치. 저는 좀 그런 스피치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15년 전쯤에 아침마당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나갔냐면, 강의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 아시죠? 네, 얼굴이 알 나이예요. 지금 보니까 또 영피플들은 모르더라고요.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바시가 나오기 전, 아침마당 목요 특강이 대한민국 모든 강연의 그냥 최고봉이었었어요. 생방송을 60분에서 70분을 주는 거예요. 시청률도 7% 전후. 근데 한 사람이 60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방송사고. 그래서 그때는 누구만 나갔냐면 50대 전후의 대학 교수님들. 근데 저는 그때 30초 중반이었고,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아니고 저는 이제 해병대 교수. 나이도 어리고 교수도 아니고. 근데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온다는 이게 있어서 기업 강연에서 좀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 찾아와. 이렇게 해서 제가 섭외가 됐나 봐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린 거죠. 아침마당 시청자가 60, 70대가 메인인데. 그러니까 약간 면접 같은 걸 3번 본 거예요. 작가님하고 PD님 면접을. 뭐 할 거냐? 뭔 내용 할 수 있냐? 생방인데.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이제 오디션에서 통과해서 그럼 해라. 그때 아침마당을 10몇 년 전에 딱 갔는데, 그때 MC가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손범수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막. 와, 내가 드디어 막 강의하다, 내가 아침마당 KBS 막, 그때 싸이월드일 때 싸이월드에 막 가방도 엄청 멋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루이비통 브리프케이스 아시죠? 구하기 힘든 거. 그 안에 열면 배즙 3개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그 은색 양복 유행해가지고 은색에다가 또 나름 막 탁 해가지고. 지금 저 78kg거든요. 근데 그때 63kg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루이비통에 배즙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 얼마나 떨려요. KBS 방송국이 그때 제일 막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막 연예인들 지나다니고 막 생방이고 막 얼마나 떨려요. 막 조명에 막 카메라 큰 거에 막 그 하는 아줌마들 30명 앉아 계시고 막. 근데 방송으로만 보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저기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막 강의하고는 달라요. 기업 강의하고는.
왜요? 기업 강의에서는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치는 비속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송이니까 그걸 치면 안 돼요. 그럼 난 비속어 전문 강사인데. 일본 말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그런 거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공영방송, KBS, 약간 종갓집 같은 제일 와, 이거 어떡할지 막 잘하면은 엄청 기여가 될 것 같은데 못하면 여기서 나 완전히 막 그러는데 이금희 아나운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우 강사님 그냥 편하게 하시고요. 하시다가 힘드시면 저희한테 토스하세요. 그럼 저희가 받아서 다시 넘겨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진짜 이 느낌으로. 그리고 손범수 아나운서도 진짜 이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보통은 방송이 딱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여기 딱 오기 전까지는 뭐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얼마 냈어요? 34,000원? 하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방송 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은요, 출연진이 갔잖아요. 메인 MC들이 있는데 인사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대본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저 같은 애는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눈치 많이 보나 생각해 보니까 성향도 있지만 환경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서 막 막말해요.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3번 고아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죠, 계속. 누가 환영해주면 거기 가서 막 잘하는데 내가 그 분위기를 풀어야 돼. 그러면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를 해도 나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보는데 방송을 처음 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막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가 13.8%?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게시판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던 앵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침마당을 또 나가게 됐어요. 추천의 글을 받고 싶은데 유명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한번 출연해서. 너무 또 얘기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이금희 아나운서님 제가 책을 냈는데 추천서 하나만 이렇게 좀 써주시. 근데 이제 보통은 책을 누가 한 걸 다 읽고 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출판사에서 문구를 주면 그분이 컨펌하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예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읽고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책이 안 나왔으니까 원고로 그냥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거 한번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써주시겠대요. 근데 이거 다 읽고 하시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저희가 이거 문구를 드리면 컨펌만 해주시면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제가 다 읽고 해드릴게요. 근데 그 바쁜 분이 그걸 다 읽고 며칠 있다가 자기가 손수 글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아침마당을 그 몇 달 있다 또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는 주차장으로 잠깐 나오시래요. 방송 끝나고 저보고 그래서 죽방 맞나 내가? 그건 옥상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주차장. 그 나갔는데 책 출간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오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써 주셨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고 책하고
이제 보통 이제 돈으로 드리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 이렇게 한 5천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표하는 건데 축하한다고 선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 딱 생각하면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전 일처럼 다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왜 그때 제 강연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못 보겠어요, 솔직히. 저 아침마당 그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지 말아요.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웃기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눈치 많이 보는 애가 그런 큰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덜 떨고 제 할 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은 영어로 뭐죠? education. 애와 듀케어의 합성을 해요. 애는 밖으로, 듀케어는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것을 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때 나온 거예요? 지켜봐 주고, 치어업 해주고, 칭찬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평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오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저는 뭘 하다가 그분들 눈치를 딱 봐요.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집중해서. 그러면 그때 되게 말할 수 없는 희한한 힘을 받는 게 있어요. 내가 되게 어르신들한테 인정받고 있나?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인정받고 있나? 이렇게 하면 힘이 딱 죽겠죠. 그거였구나. 그분이 절 교육하신 거구나. 왜요? 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 사람이 이금희 아나운서거든요. 뭘로요?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 해주는 거죠. 슬프면 같이 울어요. 여러분, 제가 콘서트 강연 우리 이거 하다가 되게 슬픈 사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진행자는 감정에 별로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감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슬프게 울지는 않죠. 막 그 거기다가 막 이렇게 모질이처럼 하진 않겠죠. 근데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노출돼요. 그 태양광에. 그리고 뭘 아는 줄 아세요? 그게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내가 진짜 능력 있으면 다시 살게 해드리고 싶죠. 이혼했다는데 내가 같이 다시 사이 좋게 해드리고 싶죠. 진짜 레드 선 해가지고 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뭔가 아주 적은 그 49대 51일 때 딱 추 2개만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내가 슬픈 거에 저 사람이 같이 슬퍼하네. 내가 기쁜 거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뻐하네. 그걸 전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상대방의 스피치를 가장 잘하게 하는 그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비단 스피치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혼 안 하셨다면 저 이런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추천할게요. 여러분 결혼했었어요? 했었어요? 어때요? 상황, 컨디션? 결혼?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을 감으로 알아들을게요, 그냥. 자,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이라면 이렇게 말할게요. 강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하고 하세요. 여러분이 슬픈 일 당했을 때 여러분보다 더 슬퍼해 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세요. 남자분들한테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또 결혼할 때는 잘해요, 진짜. 이번은 좀 망쳤지만 자, 또 결혼할 일이 오거든. 내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축하해 주는 여성 만나시라고 이기적으로 소개할게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 해주는 여성 만나세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애정이에요. 보고 싶어 하는 게 애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바람 같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한국 남자가 승진했어요. 자기야, 나 동기 중에 제일 먼저 과장 됐어! 이런 놈 거의 없어요. 뭐 됐어? 그러면은 뭐 승진했는데도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뭐. 다 때 되면 하는 거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놀라주기를 기대해요. 인간이 승진할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승진한 소식을 들은 내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뻐해 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승진했어 그럴 때 대박.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뉘앙스가 다른 거 알았어요? 저는 호흡을 띄어서 대박. 여러분은 대박. 계란이요, 칼 갈아요, 개 팔아요. 그 목사님들 할렐루야 성령 막 아이고 목 아프다. 아이고 목 아프다. 그렇게 놀래주는 여성이 있다니까요. 남자분들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승진했어? 대박.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냐? 한번 해보세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시작. 나도 좋은데 자긴 얼마나 좋냐? 마하반야 바라밀다 바냐 심경아제 아제 바라심마제. 나도 좋은데 자긴 얼마나 좋겠냐? 오늘 뭐 불자님들 모임이에요? 뭐 금강경 우리 뭐 공부한 뭐 법문 공부하는 모임입니까? 돈 자체가 다르잖아요. 에?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대단하다 진짜 대박. 이런 분 만나십시오. 이런 거 모르면 승진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내 성격 알아 몰라? 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지. 나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 집은 내가 들어와서 잘 된 거야. 솔직히 뭐가 있었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 말만 들어. 알았어? 마지막에 방울뱀 나오고. 뭐 승진해도 뱀이 나와버려? 이게 뭔 경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은 남자는 배터리 떨어진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계속 예쁘게 해주잖아요. 결이 달라져요. 그걸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전 초기에 받은 것 같아요. 저런 분이 인정해 주는구나, 들어주는구나, 리액션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잘하게 된 거예요. 잘한다. 네. 저희 엄마가 나한테 그걸 해줬구나. 엄마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막둥이는 버릴 것이 똥도 아까워.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성과가 난다면 그 성과의 70%는 엄마 몫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예의를 지킨다. 두 번째 뭘 해준다? 우쭈쭈를 해준다. 그럼 이제 누나들은 뭐, 아유 엄마 그 엄마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엄마 저 연병할 년들이 저 아주 저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예의를 지키고 우쭈쭈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원초적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을 또 그분이 워낙 프로셨기 때문에 초짜인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 광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받은 큰 격려와 사랑을 제가 어떻게든이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싶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바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러한 우쭈쭈 해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되게 예의 바르게 대해준 그 누군가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에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누구의 기운을 우쭈쭈 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가? 옛날에는 저 우쭈쭈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저런 걸 뭐하러 해? 막 이런다고요. 저희 엄마는 손자들이 넘어지잖아요. 문턱에서. 그럼 문턱을 때려요. 니네 문턱 이래 니. 와 우리 엄마 완전 헐리우드 배우인데 저 과장은 뭐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뭘 안 줄 아세요? 이쪽 공부를 좀 하면서 인간이 내가 되게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 놀라지 않아요. 내가 되게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때 인간의 슬픔은 완전히 딱 고정돼 버려요. 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때까지 수많은 강연을 했지만 어느 강의가 기억에 남냐요. 사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가 남는지 제가 딱 보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아침에 연락 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 올 수 있니 오늘? 그랬더니 그날 11시쯤 여의도에서 일 한 번, 저녁에 유튜브 촬영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당일 취소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누나 나 하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 그랬어요. 근데 강연이 보통 제가 막 신나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현장도 재밌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애드립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정중하게 웃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안녕하세요? 웃기시죠? 이게 제일 어려워. 그거는 극강의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수준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드립을 치려면 무리한 걸 쳐요. 분위기 돌리려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죄송해서 제가 기운이 자꾸 다운되니까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저를 부르셨을 때는 유쾌하게 강의하라고 저 불러주셨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계속 취소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하고 약속이어서 취소를 할 수 없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게 강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100명이 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리를 100명이 어떻게 이거를 하는데 이 관객석에서 엄청나게 부드럽고 큰 종을 땅 하고 치니까 이게 무대 쪽으로 꽝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 제 슬픔의 진동이 싹 평행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래줬던 게 전 기억에 나요. 제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나는 건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슬픔에 놀래준 그 마음. 나 처음 본 사람인데 내 슬픔에 그때 내 슬픔이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이기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지나갈 그 무언가가 살짝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후배로서 큰 격려와 감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의 책이 나오면 여러분, 예? 근데 말투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살게요. 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뵈요. 얼마만이에요? TV에 나오시고 유튜브 올라온 동영상까지 챙겨봤어요. 그때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재밌는데 일상도 이렇게 재밌냐, 그 질문을 한번 하셨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되게 웃으시면서 되게 부드럽게.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무대만 재밌고 저 일상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현실인데, 이제 막 나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아니, 그게 해가지고. 아니라 이게 내가 전신 거울 앞에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딱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50 됐거든요. 그때 네네. 처음에 35 뭐 맞아요. 그때쯤 예.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뵀을 때가. 그러면서 유난히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거나,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주제로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저를요? 네. 이렇게 특별히 말하는 거 그거 연관해서 쭉 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때가 이제 저 KBS가 다 제 첫 네, 방송들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를 꽤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정말 단연코 독보적인 사람이 내 인생에 이금희라는 이름인데, 그게 이제 그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 이금희는 나의 인생에 그게 있나. 사람들이 저보고 말 잘한다고, 막 뭐 강연 잘하고 뭐 강연을 뭐 여러 번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난 나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어머니가 있고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에게 말을 잘하게 했던. 근데 이제 말에 대한 책을 내셨다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약에 잘한다면 그분은 나를 말을 잘하게 하는 분인데 내가 그 원리를 소개해 주마. 저도 이제 예전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그 경력에 이런 쪽으로 점점 가잖아요. 뭐 방송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그런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가? 네, 그럼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그 이름이다. 그때가 50대 셔, 40대 셔. 40대였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선생님. 근데 워낙 오래 해서 그냥 그 프로그램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나이를 종잡을 수 없는 네. 사람 있잖아요. 그 나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으로 보이는 거지. 저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저 쌤. 나이 몇 살인지 이렇게 보이지 않네. 검색해보시면 금세 나와요. 쌤보다 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게, 내가 개인적인 자리를 사실은 만나기가 서로의 일정상 쉽지 않으니 내가 그런 기회가 되면 내 솔직한 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듣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하고, 그분이 아픈 사연이 있으면 그 아픔에 제가 노출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신병 같은 게 생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밝은 것 같지만 아니죠. 대부분 다 어떤 좋은 자리에 가 있을수록 슬픔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누군가가 밝을 때도 밝은 걸 보려고 하지 않고 아, 저거 하려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어느 날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는 나도 이제 그 힘듦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진심으로도 동의를 하고. 아프실 텐데 네. 쌤도.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일에 되게 사실 일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냥 마음으로 한 것도 많거든요. 프로그램이나 뭐 촬영으로 나가니까 김창욱은 정말 그걸 다 진짜 들어주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자마자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친근하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얼마나 슬퍼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쌓이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저한테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럼 뭐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들어오겠죠.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옷을 좀 샀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어쩌면 더 그런 결이 있었던 그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오랜 세월 그걸 해낼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또 잘 맞으시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토크쇼, 방송 이런 게 저랑 아주 잘 맞았던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뉴스 진행을 사람들이 훨씬 선호했어요. 9시 뉴스 앵커 되는 게 다 꿈이고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냥 우연히 누가 시켜서 이쪽으로 교양, 토크쇼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PD 선배님들이 발굴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 친구들 상담을 해준 거예요. 아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와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 다 들어주고 저희 반에 68번이었던 육상부 친구가 있었는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진지 육상도 정말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예전에는 왜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래요? 그래서 그래 웬일이야? 하더니 그때부터 거의 1시간을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랑 교실에서 그냥 안녕 외에는 해본 적도 없는 친구가 그 아직도 잊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그냥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런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처음 나갔는데 자매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자매님의 유통기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친구가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게 이런 뜻이고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소리가 먼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에 말은 들려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었던 걸 말한 건지, 그냥 지가 이렇게 지어내고 꾸며서 말하는 건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의 이제 스피치는 약간 일상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매뉴얼화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도 너무 놀라게 저도 책에다가 제일 처음 쓴 게 뭐냐면 그래요? 들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항상 제 역할을 방송에서 하는 제 역할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저는 제 역할을 그렇게 규정 짓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한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쌤. 들려야 말할 수 있죠. 리스닝이 돼야 스피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도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왜 어린 아기들이 옹알이 할 때 그 전에 뭐 하냐면 엄마 아빠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듣는지 안 듣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음. 아기는 누워서 혹은 음.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뭐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나서 들은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저희가 되게 아카데믹하게 재밌는 게 안 듣는 건가, 안 들리는 건가, 그러니까 왜 안 듣는 건가,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려요? 들리는 거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그럼 더 그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럼 왜 안 들리는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에 대한 거에 대한 네네. 아주 그 자연스러운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인공화학 수술을 하면 이게 소리는 들려요. 근데 문제는 저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화학 수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바로 들려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독일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희에게 뭐 Ich liebe dich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럼 Ich liebe dich나 뭐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했어요. 이게 들리죠. 근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과 소리에 대한 매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약간 좀 이렇게 거꾸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네. 그런 거죠. 나 머리 했는데 저 이거 이상하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지. 나 이거 예쁘지 않아? 이렇게 안 하잖아. 맞아요. 이상하죠? 이 말은 야 빨리 예쁘다고 말해봐봐. 맞아요. 이 뜻이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면 진짜 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쳤더라고 애들을. 미쳤나 봐. 오늘 밤 내가 살게. 자기들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럼 이제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안에는 또 어떤 게 또 있는 걸 발견했냐면 제가 예전에 사람들이 제 콘서트에 올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때 제가 힘드니까 힘들었던 내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좋아지니까 그때 오신 분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살짝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내가 나만 보였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왔던 저 사람들의 저 표정과 저 어깨의 느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이 모습 그게 마치 예수님 이렇게 두고 뭐 제자들 쫙 있고 사람들 있을 때 최후의 만찬처럼 그 사람들 어깨 모습 고개를 돌린 모습 안 보는 척하지만 이쪽을 계속 보고 있는 이 묘화에 야 다들 배우다 배우 정말. 근데 그게 처음으로 보이고 내가 좀 좋아졌나 보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안 보이고 나야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보이고 그 보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래야 그 소리가 들려야 내가 말을 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요. 이렇게 예전 콘서트 했던 내 모습이 이제 보인다. 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한테 좀 미안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도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실 바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충분히 그걸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즐거운 웃음을 웃고 충분히 만족하며 가셨을 것 같고요. 강의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만 그러면 이제 제3의 눈이 여기 있어서 야 이렇게 말하면 시청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편한데 이렇게 말하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내 안에 PD가 아니까 성찰하다가 검열을 자꾸 하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야 빨리 빼. 왜 쓸데없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와. 재미없잖아. 빨리 돌려. 목소리 톤 바꿔.
이제 그 무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저한테는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너 부모 없어. 있으나 부모가 네 역할 못 해줘. 너 형제 있지만 형제 너 알잖아. 도움 못 받아. 너 그냥 뒤로 넘어지면 너 대가리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네가 안 하면 그냥 넌 여기 서울에서 혼자야.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결국 이 말도 내가 나한테 하기가 너무 쑥스러우니까 자꾸 남한테 하면서 지가 옆에서 살짝 듣는 것 같아요. 쌤 근데 진짜 쌤 살아온 인생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봤지만 네. 쌤은 칭찬 아무리 해도 부족할 정도인 분이에요. 쌤 진짜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길을 다 만들면서 갔잖아요. 생각해보면 가시덤불 같은 길도 가시덤불 해치고 또 길이 나지 않았으면 거기 일일이 다 길을 닦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창옥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가 아니어도 괜찮죠. 쌤은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칭찬 좀 많이 해줘요. 제가 강연에서 시간이 지나서 선명해지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우리한테 줘라. 다시 돌려드리마. 그래서 그때 생방 70분인가? 네, 맞아요. 딱 70분. 사실 이제 네네. 그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70분을 혼자서 생방에 세상에 아침에 말을 한다는 게 세바시는 해봐야 15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세상들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어떤 스피치도 하지 않았다. 뭐 강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힘들면 줘라. 받아서 다시 넘겨주마. 그분이 책의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글을 썼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책 쓸 때 진짜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너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2년 반 정도 모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겸임으로. 그래서 뭐,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었잖아요. 네. 그게 몹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인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충 수업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음. 지쳐서 수업을 그만두고 나서야 22년 정도 학생들하고 한 2,200명 정도 수업을 했으니까 뭔가 요즘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한 지가 한 3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2년 강의, 33년 방송, 그 중에서 이렇게 한마디 말이 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정말 마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듣고 느끼고 겪었으니까 책 많이 읽는 사람 한 3시간이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0대 후배가 언니 나도 이 나이 먹었는데 언니 책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생님처럼 타고난 분이 아니고서는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린 말하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말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어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사실은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인정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후배가 이렇게 그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언어를 깔아주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기억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또 누군가 또 후배들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의 MC 앞에 내가 너무 MC 봐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셨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아,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